팬탐생 12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16일 캐나다 임용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내년 25년도 캐나다 워홀 학생들을 뽑기로요. 몇 명을? 무려 10,000명. 이 10,000명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. 만 35세까지 10,000명, 이거 뭐 다 준다는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고 난 뒤에 내년도 25년도 1월 13일 날 첫 번째 인비테이션이 발표되니까 다 같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그러면 캐나다 워홀을 가야 되냐, 호주 워홀을 가야 되냐? 제가 뭐 캐나다에 있으니까 당연히 캐나다로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하지만 또 두 나라를 살짝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기준으로 살짝 비교를 해보면 호주는 영국식 영어를 쓰고 있고 캐나다는 북미식 영어를 쓰고 있어요. 분명히 이거 일을 할 때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끼치실 거예요.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실 때 뿐만 아니라 호주 이제 뉴스 같은 매체 같은 데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종차별도 많이 있잖아요. 물론 캐나다 인종차별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하지만 95% 정도는 되게 평화롭다.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직장 동료, 친구, 뭐 회사, 뭐 하여튼 어디를 가더라도 아시아인들이 항상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인들과 이 백인들과의 이질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저는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덜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면 농장 일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농장 일 같은 건 잘 없거든요. 보통은 뭘 하냐면 이제 뭐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잡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뭐 어쨌든 캐나다 온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뭐 오피스 잡을 하냐,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영어가 준비된 학생들만이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어요. 여기 오는 워홀 학생들 보면 한 80%는 별로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고 오시는 것 같아요. 안타깝죠? 왜? 준비를 잘하고 오면 이 1년이라는 시간, 예전에 1년, 지금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.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. 한국에서 IT 쪽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, 마케팅 쪽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고, 뭐 예를 들어 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무역을 할 수가 있고. 그런데 다들 와가지고 워킹할 때 오면은 뭐 잡이 없어요.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. 영어가 안 돼서 그래요. 영어만 잘 준비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. 그러면 한국에서 사실 영어 준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. 영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? 제가 주저앉아 말씀드리잖아요. 링고 부트캠프로 꼭 준비하십시오. 가성비, 정말 저렴한 돈으로 나의 노력과 성실성, 끈기만 있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진짜 어학연수 1년 정도 한 학생의 영어 스피킹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요. 무조건. 자, 잘 준비해 오십시오. 그리고 이 워홀을 2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처음에 들어올 때 코업을 하고 와서 직무 교육을 하죠. 그러고 난 뒤에 코업을 나가요. 그럼 이 코업가 잘 보이죠? 그러면 내가 그 일도 되게 계속 오래 하고 싶었던 일이야. 그러면은 코업이 끝나기 전에 워홀을 갖다가 2년 받아놓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2년 워킹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는 게 훨씬 나아요. 자, 2년이 끝났어. 또 2년 연장하면 돼요. 그럼 4년.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물론 4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워홀러 분들, 캐나다 밴쿠버에 오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연락 주시면 제가 무조건 최소한 커피 한 잔은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뭐 나름대로의 뭐 노하우라든지 뭐 잡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순간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뭐 잡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뭐 서로서로 뭐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. 자, 팬탄생 두 번째 기쁜 뉴스.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캐나다 포스트 노조 분쟁이 노동부 장관이 강제 종료 명령을 내렸습니다. 12월 17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우편 배달이 될 거예요. 전반적으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종료된 게 맞다. 사실은 왜냐면 저 역시도 지금 일본에 보낼 게 서류가 있었는데 우체국을 이용 못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사실 돈을 더 주고 하는 경우도 발생했고, 여기 그 국제 학생들이 정말 많은 포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배달이 안 되니까 정말 뭐 발 동동 구르는 사람도 계시고, 심지어 중요한 여권이 캐나다 내에서 20만 건이 지금 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 사실 이 강종령이 맞죠? 자,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동부 장관하고 이 산타 할아버지 협회랑 약간 이야기 된 것 같아요. 그죠? 25일날 이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이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, 지금 아마 한국에서 택배를 못 붙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마음 편하게 보내시면 되니까 여러분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
벤탐생 세 번째 뉴스. 자, 지난 주말에 강풍이 와가지고 밴쿠버, 버나비, 코키, 서리랭리 다들 정전 나고 난리 나셨죠. 밴쿠버에 살다 보면 흔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전이 납니다, 사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났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줄이 그 땅 밑으로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다행스럽게 안 냈는데 고양이 하려고 한 건 아니고,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에다가 최소한 블루스타 해놓고 물을 데워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, 아니면 최소한 라면 정도를 끓여 먹을 수 있게끔 블루스타 잘 준비하시든지, 그리고 프레쉬하고 촛불 정도는 준비하셔야지 밤에 정전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자,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. 제가 아시는 저희 직원분께서 지난주 토요일날 휘슬러에 눈을 보러 갔어요. 여행을 갔는데, 그러고 난 뒤에 토요일날 오후에 밴쿠버로 돌아오려고 했죠.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휘슬러 가는 그 길이 폐쇄가 된 거예요. 산사태 때문에. 이 말이 돼요? 얼마나 많이 그 강풍이냐면 그 정도 강풍이었어요. 자, 그러고 난 뒤에 버스가 운행을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메일을 받았대요. 자, 일단은 못 간다.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재개가 될 텐데, 하지만 이 재개가 되는지 너의 버스는 언제가 되고 너의 버스는 몇 시간이 되고 이런 이야기 돼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죠. 자, 답답하면 전화하는 거예요, 본인이. 그리고 본인은 직접 전화해서 나는 내일 아침 제일 첫 차를 타고 가겠다.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또 연락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또 자리를 또 줬나 봐요. 그 남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 또 전화해서 영어로 또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또 영어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. 자, 영어는 뭐와 함께? 영어는 링고부터 캠프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한 주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.